녹화를 했더라면 좋을 텐데 지금 또 하라 해도 그 내용이 예, 하여튼 지나간 거고.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책에는 77쪽입니다. 표현궁의 십성별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 십성궁의 표현 방법. 여기 이제 근데 여기 오면 음양 표현궁이라 하면 우리가 지난 이 궁성을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궁과 성을 이야기했으면 그 성 중에 성은 여기가 이제 있다. 이 표현궁이다. 이 사회궁이지만 그 표현궁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표현궁. 사회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표현궁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제 이거거든요.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비견급제 뭐 이래갖고 이제 이 십성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볼 때는 이제 이 비견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여기는 이제 월간이잖아요. 월간이기 때문에 비견은 직업적 성향도 비견이요. 그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사회성도 비견이고 그다음에 이상과 야망을 펼쳐 보려고 하는 그 환경이 비견이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에 있는 십성을 공공의 것으로 쓰여지지만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사회적 환경으로 직업적 성향으로 비견급은 어떻습니까? 비견과 급제는 사업적 성향을 나타내요. 내가 남들한테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남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듣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자연히 자기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조직 생활에 안 맞는 거죠. 자기가 보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가면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래 하지만서도 직업적 성향으로서는 자기 장사를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에 따른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한다. 월급쟁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이 사람은. 지금 현실에 월급쟁이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꼭 내가 나만의 내 개인 사업을 해야지라는 어떤 이상을 품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은 그 사람 주체성이 강한 자기 본의적 표현, 그죠? 또 급제는 어떻습니까? 주체성이 강하고 경쟁적 표현.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대체적으로 비견급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비견은 좀 긍정적으로 와닿지만 급제는 조금 부정적으로 와닿는다 그랬습니다.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이제 그런 좀 달라지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자기 본의주의적 표현, 주체성 강하고 경쟁적 표현. 뭐 예를 들어서 특히 편제자 같은 경우는 비견도 이래 비견도 보면 어떤 언쟁거리가 있다면 그러면 된다 내게 한번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내게 할까? 네 말만 내게 한번 할까? 이러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좀 그렇게 비견급은 그렇다. 비견보다는 급제가 이제 더더욱 그러겠죠. 그런데 비견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비견도. 그런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식상의 표현 방법은 식신과 상관의 표현 방법은 완전 다르죠. 비견급제도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다르지만은 비견은 아예 논쟁거리도 사실은 잘 안 가요. 비견이 강하면 가지만은 잘 안 가지만 그냥
이 우유부단할 수도 있긴 있어. 근데 강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급제는 이 완전히 똑똑하고, 급제가 있든 뭐, 강하면 더더욱이. 그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급제는 내 주변에 사회에 나가면 급제들이 많거든. 내가 사회에 급제를 띄워놨으니까. 그러면 그 경쟁에서 내가 안 지려고 하니까, 내 것을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성품, 성장은 어디야 됩니까?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표현하는 방법도 그런 거라. 아주 내가 강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내 걸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비교는 또 줄 수도 있거든요. 줄 수도 있고 일하지만서도 급제는 더더욱 다르다. 그래서 식신은 생각하면서 표현한다. 식신은. 그 다음에 이 상관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상관은. 자, 이게 같은 자라니까. 그죠? 식상이, 따지면 식상이 월지에 떴으면 이 말이거든요. 이 자리가 표형궁이라고 하지만은 식상이 월지에 떴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 성향이나 사회적 성향이 식상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상과 야망을, 이 식상에 대한 이상과 야망을 펼쳐보려 한다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이다. 그러고 식상을 내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사회적으로 공공의 것으로 쓰려고 한다. 이 복합적으로. 지금은 뭡니까? 그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좀 더 폭넓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식신은 생각하면서 표현한다. 식신은 생각하면서 표현하고 그러면 이 상관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나. 식신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꾸준하게 일관성이. 내 마음을 또 식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인성으로부터, 정인부터 오거든요. 정인이 내 생각을 맞게 하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토해내는 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식신은 뭔가 근거에 의한 그렇게 이제 이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그 현실적 얘기, 그죠? 또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해요. 그다음 말재주가 있고 똑똑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어떨까요? 이 똑똑하니까 굉장히 임기응변도 강하고 말솜씨도 좋고 상당히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단점이 뭐냐면 말을 한마디 하면서 한마디가 잘못 자칫하면 상대방의 가슴에 못설 박는 그 정도로 가슴 아프게 말하는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상관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상관격자라면은 그 말할 때 상당히 이 주의를 기울여서 한마디 진짜 하고 싶은 말 중에 끝에 한마디만 좀 참고 이러면 이제 그게 어떤 상대방과의 소통하는 데서 훨씬 더 도움을 준다. 그죠? 상관은 상당히 그렇다. 특히 상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 이제 길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다가 왜 그런지 아나? 왜냐하면 이렇게 또 말이 길어지잖아. 특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상관자들이 많다. 그래서 상관을 잘 다스려 놓으면 굉장히 좋죠. 일단은 상관은 그렇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이 상생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상관은, 그죠? 그 상관이, 자, 비견, 급제, 비견은 식신을, 급제는 상관을, 그죠? 식신은, 자, 여기서 나와 같은 음양은 여기는 이제 편제고, 식신은 편제고, 이 정제고, 음양이 있다는 것은 편관이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정관이고,
편과는 다시 이 편인이죠. 이렇게 원래 음양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정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비견 이래 돼 있죠. 급제. 음양은 요렇습니다. 요 위에 거는 나와 이제 이 음양이 같은 것이고 밑에 다른 걸 칭하는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생하는 관계에서는 의성을 나오면은 식신은 정제를 생해요. 식신은 상관은 편제를 좋아한다고. 상관은 편제. 그래서 상관은 편제, 편제는 다시 편관을, 정제는 정관을, 그죠? 정관은 또 정인을, 편관은 편인을 이렇게 나와. 그 여기에서 또 보면 정관이 정인을, 정인은 나를, 편인은 급제를. 그러다 보면 식신은 정제를 만나는 게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식신은 누가 나를 생해준다? 정인이 나를. 그럼 요 앞에는 여기 정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편인이 있겠죠. 나를 생해주는 구조가 육신적 생해주는 구조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 상관은 그래서 상관은 현실적이지만은 편제적 도는 어떤 겁니까? 편제적 도는 어디 보면 로또 복권 같은 돈이라 했잖아요. 한꺼번에 만나는 거. 그래 상관자는 똑똑하고 굉장히 이 현실적이고 하지만은 한 방을 노리는 거다. 그래 상관과 편제 있는 사람은 이 한 방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시상일이 편제격, 시상일이 편제 편관은 귀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편제가 있어 시상에, 그죠? 편제가 있는데 상관을 깔았으면 어떨까요? 그걸 한 방을 노리고 한 방을 해먹는다는 얘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는데 뭐 상관이 뭐 이래 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괜히 욕심만 그래 갖고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관자는 지금 표현궁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엇나갔습니다. 그래 좀 표현 상관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자칫 그 자기는 모르게 내가 한 말이 상대방한테 가슴에 못 박는 말인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좀 주의를 시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냐 이 정인으로서 그죠? 정인 또는 이제 인성으로서 상관을 좀 다스리는 게 좋다. 그 인성은 뭡니까? 상관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근거를 이 식신은 어떻습니까? 인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확실한 어떤 데이터 소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고 상당히. 그래서 상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상관자는 인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정편제로 가겠습니다. 제로. 쟤는 큰 돈에 관한 돈 이야기. 편제는 그다음에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고 이 정제는 알뜰살뜰 꼼꼼한 표현. 근데 이 편제 정제가 이 정편제의 특징들이에요. 그죠? 지금 구분해 놓은 게 정편제의 특징들이다. 근데 그러한 성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편제적 표현은 편제적
이 자기가 뭐 한 방에 뭐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여기서도 나오는 게 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급제도 이야기했지만 편제도 그러면 됐나 뭐 내기빵 할까 뭐 이런 얘기들 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정제적 표현은 이 굉장히 정제가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경제적 관념이 탁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그 숫자적 표현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한다. 그래 이제 월간의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업적 성향도 편제적 성향이요. 또 아니면 정제적 성향이요. 편제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이 편제적 성향을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도 없으면 벌고 잘 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자칫하면 편제는 전부 빚입니다. 빚더미에 넣을 수 있어요. 편제적 성향은. 그 다음에 직장의 환경도 편제적이다. 편제는 잘 받쳐줘야 되지. 편제는 괜히 사람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제를 표현하는 건 뭐 하면 배짱이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또 다른 쪽 직설적 표현은 논팽이와 같다. 이래 돼 있습니다. 와, 생각은 한 방에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나는 한 방 벌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개코는 옆에서 보면 저 똥찌기리 하니 아무것도 아닌데 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남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한 방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실속 없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직업적 성향이나 사회성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십성을 가지고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하거든요. 그래 편제와 정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완전히. 정제는 내가 하나 벌어서 정제적 야망은 어떤 겁니까? 정제적 표현은 아우가 탁탁탁탁 맞게끔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완전히 아우가 탁탁탁탁 세심하고 꼼꼼하고 아우가 탁탁탁탁 맞아야 뭔가 진행을 해나가니까. 그 사람은 정제적 성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또 행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하죠.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러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제는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황당. 그리고 그걸 이 편제를 가지고 그걸 나한테 이상과 야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옆에서 보면 다른 이 십신석 구조가 안 맞아주면 그때는 진짜 논백이죠. 그래서 잘 받쳐줘야 돼. 운에서 또 우에 한번 오면 또 다행이지만은. 그 이제 이 장점이 뭐가 편제적 성향은 또 돈은 이제 한 번씩 들어와. 그 상황에 맞는 내가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낚듯이 내가 한 거는 요만큼 했는데 의도치 않게 또 많은 돈이 한 번씩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의에 보면 이제 좋게 표현하면 야 돈 버는 재주는 있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좀 더 이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논팽이라는 거지. 이 사고가 아주 걸러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게 딱 밉상 받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죠? 돈이 확 들어올 것처럼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스스로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표현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좀 또 뭐라 해야 되나? 허세. 좀 이래 하는 좀 그만 떨면서 허세지기나 했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식 표현이 다르겠죠,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도 이제 이 정평관으로 늘어지더라. 관도 정평관이더라. 위치는 똑같은 위치죠. 위치는 똑같은 위치인데, 그럼 정평관으로 나누어진 관이 저기에 떴다. 월간의 관이 떴다. 그럼 직업적 성향이 관이다. 조직사회다라는 얘기죠. 그죠? 조직사회다. 크기는 국가적, 세계적이 아닌, 이게 세계적이라면 이게 국가가 되겠죠. 그죠? 국가 공직 아니면은 이 대기업의 정도로 그는 조직사회. 그걸 뜻한다. 그 다음에 사회성 나가면 이건 반드시 조직이니까, 관은.
그 평관은 어떻습니까? 평관이 만약에 저기 떴어. 그럼 평관은 내가 밖에 나가보는 게 저는 전부 평관이야. 평관적 환경이야. 정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딱 그 틀에 나를 반듯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평관성은 어떠냐면 이거 완전 그 평관은 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잖아요. 굉장히 부담을 느껴야 되잖아. 내가 압박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틀 속에서. 그러니 지나친 틀이지 나한테. 그러한 틀 사업 나가보면 전부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놈들만 쫙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더라. 그런데 그것을 내 이상과 야망으로 그 평관을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걸 수용할 수 있다라면은 괜찮겠죠. 그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신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수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뭐다? 아까 이야기했던 봉사직, 임시직, 그다음 위험직, 그다음에 이 병권을 다스리는 그런 직 이런 것도 이제 평관에 속하거든요. 그죠? 그런 병권을 뭐 술따르때 병권이 아니라 그죠? 병권을 진짜 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직, 소방관도 되겠죠. 상당히 위험직 이런 것도 되지만은 그렇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한다. 이런 건데. 그걸 보면 이제 평관과 정관의 차이는 이 굉장히 이 평관은 이 좀 과격한 표현이죠. 책에 오래되어 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다. 왜? 나는 그걸 초월한 거예요. 평관을. 그런데 평관을 잘 쓰는 자는 신강자들입니다. 신강자들은 평관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평관자들이 어떤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이 과격한 표현을 한다. 극단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폭력적인 그러한 이 표현. 그런데 그 얘기를 평관적 이야기를 잘 들으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데 신약자나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좀 폭력적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이 택도 아니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또 자기만의 고집, 아집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평관자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평관자적인 그런 평관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정관적인 표현일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정관적인 표현, 정평관의 차이는 당연히 구분됩니다. 그죠? 정관적인 표현은 어떨까요? 굉장히 이 책이 보수적이다. 그죠?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 딱 규정에 맞게끔 어긋나지 않게. 그죠? 상관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필요하노? 내 마음대로 하지. 자율, 방임. 그죠? 내 마음대로. 그걸 초월한. 정도가 없는. 그죠? 그렇지만 이 정관은 굉장히 딱 그 틀에 딱 맞는 얘기. 아주 합법적인 얘기. 딱 정도에 맞는 얘기. 이건 평관은 그걸 넘어서 초월해야 돼.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인성으로 보면 인성도 이제 편인과 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편인은 이 마찬가지지만은 편인의 이 성향은 어떠냐면 편인은 눈치도 빠르고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인성 자체가 수용성입니다. 그죠? 수용성. 인성 자체가 수용성에 많이 들어준다. 많이 들어주면서 이 편인의 특징인 그 눈치도 살살 봐가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의심도 해. 그래 의심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질문도 하겠죠. 질문도 하면서 이 표현을 한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의는 보면 잘 들어줘. 정인도. 인성 자체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잘 들어준다. 그러나 정편이는 정의는 잘 들어주면서 다 들어준다. 다 듣고 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다 듣고 나서. 이야기 다 했나? 그럼 내 이야기 한번 해볼게. 다 듣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 편의는 좀 다르죠. 이야기하는 거 언제 끊을까? 언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노? 그죠? 대화가 서로 토크하기 위해서 언제 뛰어 들어가야 될지 이 타이밍도 보면서 또 이 사람 하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의심도 또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대화할 때. 대화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스타일 자체가 보면 꼰대 스타일, 꼰대적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죠. 더더욱이. 자, 이런 것도 인성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월간에 뜨면은 그 인성을 가지고 내가 사회적 성향이기도 하지만 그럼 그 인성이 사회성이라면 어떻습니까? 내 나가보니까 전부 인성이잖아요. 그죠? 내 나가보니까 인성이라면 전부 내 환경이 전부. 누군가가 나인데 뭔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자, 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인성 다음에는 어디 있노? 내잖아, 내. 나. 받고자 하는 거야. 특별히. 그러면은, 그래서 인성 다자는 게을러져요. 그런 사람들,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죄를 써야 돼요. 죄는 식상을 통해서 죄가 되잖아, 그죠? 그래, 많은 활동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인성 자체가 말하면은 식상을, 활동성을 자꾸 억누르잖아요.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을. 그래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성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나가서 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활동을 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돈벌이 해라. 이래 하거든요. 이제 그 안에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떠한 일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식신과 상관을 가지고 또 하겠죠. 그래 하는데 그 사회성을 하고 이것을 인성을 또 직업적으로 쓴다. 그 직업 뭡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은 가졌지 않았지만은 나만의 특화된 어떤 장점,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뭐고, 문서잖아, 문서. 그죠? 나의 문서거든. 나의 특화된 문서. 그걸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걸 이상과 야망으로 생각하면서 펼치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내 표현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내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언연 중에도 나오겠죠. 언연 중에도. 그래 자기만의 특화된 뭔가 장점이 분명히 갖고 있다. 정의는 다르죠. 정의는 뭡니까? 아까 우리 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공연어 국어, 수학 같은 이런 학문들을 이야기하지만 편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하는 것도 편인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국가에서 자격증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편인성이거든요. 그 정의는 여기 있는 사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격증이 없는데 여기서 왜 가르치겠노? 이래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정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참 편의는 그냥 내가 나만의 것으로 이제 가르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정의인과 편인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도 특히 정인도 그렇지만은 특히 편인이 조금 더 이 꼰대 스타일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수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용성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엄마와 같다잖아. 그런데 정의는 참 어리석다 할 정도로 정의는 그래요. 정의는 좀 많은 사람들 어리석다 할 정도로 주변에 정인과 급제가 있으면은 99.9%는 주변 사람들한테 뒷전수 한번 맞아야 돼.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그 이제 이 세상을 많이 살아봐야 알지. 젊을 때는 뭐 이번 달에 당하고 올해 당하고 내년에 또 당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인인 사람들이 참 너무 지나친 수용성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한 말씀드리고는 자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제 이게 뭐 육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게 만약에 자 이 재가 목이다, 화다, 토다, 금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다. 그죠? 재가 또 관이
아까 우리 선생님 뭐더라? 아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뭐 저 지방직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뭐 축이 문서면은 시골, 전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연계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의 어떤 상황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알아야 돼요. 목화의 이 재를 돈으로 봤을 때 목화는 뭡니까? 양이죠. 금수는 뭡니까? 음이죠. 양의 돈은 어떻습니까? 투자해야 되는 돈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투자해야 돼, 자꾸. 어디라도. 투자해야 되는 돈. 음의 돈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들어오는 돈. 돈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 재성의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돈은 와서 머물러야 되잖아. 내한테. 내가 지나가는 돈을 잡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걷어들이가 또 투자하고 아니고 걷어들이가 내게 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양과 음, 이제 이것도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지금 육신적인 지금 표현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육신과 십성의 오행을 접목시켜야 된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해가 되신다고 봅니다.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혹시 저기 거 이거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아마 오늘 했는 내용과 다 더불어서 또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하고 다 더불어서 상당히 이 중고급 과정에서 상당히 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받고, 예, 질문 있으면